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 SDI 알아볼 텐데요. 인터 배터리 유럽 부분으로 한번 상승이 좀 나오나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힘을 못 받고 좀 눌리는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눌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전망과 전략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우리 완성 셀 업체라고 하죠. 셀 국내 3사가 있죠. 바로 삼성 SDI, 그리고 LG 엔솔, K온. 자, 지금 이 3사가 많은 힘을 좀 못 내고 있고, 전기차의 캐즘이라고 하죠. 일단 먼저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이때 어느 정도 정체기가 왔다. 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80만 원대 하던 주가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30만 원대로 하락을 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이제 ESS 저장 장치, LFP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그리고 MCM 배터리, 이것들의 새로운 또 먹거리 시장을 또 공략한다는 예상을 세워놨는데, 주가는 쉽사리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또다시 좀 조정 하락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 시장의 메탈 가격 하락, 특히 리튬이죠. 리튬의 하락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고, 또 전기차 캐즘 정체기 부분에 이런 탄박자가 좀 맞으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수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급, 바로 반도체와 K컬처, K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 지친 이제 SDI 주주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좀 포기, 좀 안 오르네 라며 하면서 많은 이동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하락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하락의 끝자락에 다 와가고 있다. 제일 첫 번째, 이 수급들이 들어간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갈 때가 이제 그때 이슈의 테마와 함께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수급들이 들어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중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심을 좀 둬야 된다.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보다는 스윙이나 중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반등의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자, 완성차 기업 BMW, 삼성 SDI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죠. BMW가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인 노스볼트로부터 3조 원 가량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대한 계약을 전격 철회를 했죠. 이러면서 노스볼트 대신해서 이제 삼성 SDI가 배터리를 공급을 할 유력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철회 사유로는 노스볼트가 지난 BMW와 2020년도에 배터리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정보다 2년이나 공급이 일단 지연이 됐다. 그리고 품질 또한 수율이 못 올라온 거죠. 만족스럽지 못하고 배터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계약 해지하게끔 이유로 언급이 됐습니다. 외신들은 삼성 SDI가 BMW와 오래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수혜를 이제 입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양사의 협력은 지난 2009년 전기차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MW는 삼성 SDI 헝가리 단독 공장에서 제작한 배터리를 공급하는 주요 고객사죠. 자, BMW가 노스볼트에 요청한 부분이 5세대 각형 배터리입니다. SDI에서 5라는 명칭으로 해서 삼성 SDI가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폭스바겐, 볼보, 스텔란티스, 이렇게 뚜렷한 이제 판매처를 고객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P5가 이 BMW에도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P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로서 이 SDI만의 강점이 보이는 거죠. 에너지 밀도가 약 20% 높고 제작비가 20% 정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스볼트에 대한 이제 3조 원에 대한 물량이 삼성 SDI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또 ESS 저장 장치에 대해서 삼성 배터리 박스 1.5를 공개했죠. 1.0 공개 이후에 더 발전한 1.5를 공개했는데, 자, 연간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이 소형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인 파이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올해 2024년까지는 아마 조금
정체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좀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 상승에 대한,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신차들, 그리고 저렴한 전기차들의 출시로 다시 한번 상승의 발돋움을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SS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자, SD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저장을 위한 태양광 시장에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 2 태양광 설치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는 이미 삼성 SDI가 SS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죠. 기존에 이제 1.0에 대한 버전에 대한 부분에 ESS 저장 장치를 납품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올해 1.5 제품으로 확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죠. 설치 용이성과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전력망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증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 규모는 2030년까지 이제 현재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 수요도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노스볼트에 대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삼성 SDI와 2033년까지 수산화 리튬 공급 15만 4천 톤 규모의 대형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게 이제 아마 노스볼트에 들어갈 이제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미국, 헝가리 등 공장 증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공급을 확장하고 있죠.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 BM과도 대형 수주 계약을 했었고, 작년에는 포스코 퓨처엠이랑도 공급 계약. 자, 우리 조 계속 공급 계약을 맺고 있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삼성 SDI가 상당히 보수적인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캐파를 크게 늘리는 것보다는 안정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서 기업을 키워가는 회사고, 자, 그래서 오래된 거래처들과 함께 계속 성장성을 가지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자,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장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지금은 크게 성장보다는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을 좀 다쳐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올해 상반기 다른 회사들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 실적에서 크게 변동성이 생겼죠. 그렇지만 삼성 SDI는 그래요. 전보다는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줄었지만은 안정적으로 또 성장을 시키고 있고, 자, 2, 3분기 때도 지금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아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매출액도 크게 감소를 했고, 자, 이래서 삼성 SDI가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현재 자리는 관심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저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길게 보시면 기존의 고점을 찍고서 한번 또 내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존의 거래량이 터져들었던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삼성 SDI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전환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고요. 자, 월봉으로 보기에도 기존에 상승이 나왔던 자리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중요한 변곡점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 전기차 완성셀 뿐만 아니라 ESS 저장 장치, 그리고 LFP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3월달에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올랐던 모습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죠. 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일럿 라인을 설치를 하고 이제 생산에 준비를 하고 있죠. 테스트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끝나고 공급이 이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6년도 늦으면 27년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차세대 배터리 부분과 함께 LFP 배터리, ESS 저장 장치, 그리고 완성셀 기존의 NCM 배터리까지 안정된 고객처를 중심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게 되고 있고, 또 미국 공장 부분도 준공이 완료되면은
여기서도 또 매출에 또 상승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쌍바닥을 다시 한번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자, 여기서 지금 뭐 바로 사라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 저점을 다진 후에 추세 전환을 하는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물량 출혈되면서 밑으로 좀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의도적으로 좀 겁을 주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자, 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34만 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가 보고서 추세 전환을 하면 이제부터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 포인트가 오고 있다. 뭐 다소간의 등락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올라설 때, 이때가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2022년, 2023년 우리가 큰 상승을 했죠. SDI가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큰 상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미래의 밸류를 끌고 왔기 때문에 2024년, 5년, 6년에 이제 큰 상승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커질 거라는 기대감에 2022년, 2023년 이렇게 큰 상승을 가져왔고, 자,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제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ESS 저장 장치가 2025년, 2026년, 2027년 지속적 매출 상승의 견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한번 미래의 밸류를 가져온다면 턴어라운드를 시작해서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자, 기존에 이제 고점에 진입해서 진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버려야 돼? 더 사야 해? 고민이 많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략과 대응, 그리고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목표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1월 그리고 이 3월 이때만 해도 이제 더 막 갈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걱정되는 계속 시기가 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각 상황에 맞게끔 대응, 그리고 최종 목표, 그리고 기존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또 새로 신규로 나 좀 매수를 해볼까, 안정적인 기업을 크게 나중에 수익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222로 010-8178-9222로 삼성 SDI의 SDI라고 요거 문자 보내주시면요, 전략과 대응, 목표,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다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도 많은 좋은 수익 종목들 드린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식 하시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 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5,000원대. 와, 내가 55,000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라리 간암 치료제 및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또는 11,500원 부근 여태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의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 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2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2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